저희가 이거는 5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월달까지 이 체크 한번 하고 2월달까지 그리고 3월달에랑 5월달에 복습 한번 하고. 복습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복습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우공학교 발전으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4월달은 중간고사니까 시험 대비 할 거고 6월달은 기말고사니까 또 시험 대비 할 거고 네. 7월달부터 고등학교 거 할 거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우선은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3학년 끝날 때까지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것까지. 2학년 1학기요? 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아니야, 근데 2학년 1학기 거를 못할 수도 있긴 있어. 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선은 많이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좀 할 거고요. 좀 적게 하면 그냥 고1 거, 2학기 거까지. 네, 그것까지는 확실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진도가 돼 있어요. 내년 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3학년 게. 2학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 네,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내후년 3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걸 하는 거고요. 3학년이 됐을 들어가서 때 2학년 거래요? 3학년이 됐을 때 1학년 2학기 걸 할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2학년 1학기 거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제가 2학년 1학기 거 다 끝내지 못해도 네, 좀 한 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진도가 짜져 있고. 진도가 너무 네. 빨라요. 자, 지금 드린 가정통신문은 2학년 1학기 거 최고 득점 수학 문제집으로 하는 네, 고난이도 문제집으로 하는 특강이에요. 1월 달에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월수금반도 있고 화목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한 반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월수금반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들으실 분들은. 네, 화목토반은 뭐 월수금반이 다 차면은 화목토반을 열 생각이에요. 두 개 다 이렇게 열어놨지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월수금반으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월수금반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못 듣게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달에 3학년 2학기 거 특강한다 그랬어요. 자, 2월 달에 하는 건 다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3학년 2학기 거 안 해보셨으면 전부 다. 네,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월수금 화목으로 할 건데, 네, 그것도 아마 월수금반이 먼저 되겠죠? 네, 먼저 차겠죠? 그거는 이제 다 듣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월수금반이 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월수금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 달에는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월수금은 못해요. 둘 다 6번씩. 2시간 반씩. 하루에 6번이에요. 하루에 6번. 하루에 6번 하실래요? 그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월수금 화목토. 2주일 하는 네, 거예요. 2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2시간 반씩 해서 네, 진행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정통신문 가방에다 썩혀두지 마시고 꼭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시고요. 전화해봐가지고 안 받았다 얘기가 나오시면 안 돼요. 전화를 했는데 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네, 딱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네, 신청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곱근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 우선 여러분들이 배운 데가 곱셈 공식까지 했죠? 인수분해를 안 했죠? 그때. 자, 그래서 제곱근이랑 곱셈 공식은 좀 빠르게 네, 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인수분해로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좀 초반에 많이 풀어서 좀 빨리 넘어가고요. 곱셈 공식 다시 시험 볼 거예요. 아, 나 진짜네. 곱셈 공식 다 기억나시죠? 이거만 네, 이거요. 네. 어떻게 있어? 없으면 드릴게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하나도 기억 안 저기 나요. 제 얼굴 보이시죠?
저 뒤에 많아요. 네, 자, 공식. 그러니까 저기서 필요하시면 한 장씩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네, 기억. 요만큼씩은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는 외우실 분들은 저 얼굴, 네, 저 뒤에 바로 있어요. 그 옆에. 자, 그러니까는 한 장씩 빼가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곱셈 공식 들어가는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고 나서 봐요. 아니요, 들어가는 날 보겠습니다. 배우고 수업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외웠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제대로 안 외운 사람들이 있었죠. 태연이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제가 누구였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네, 공식은. 네, 그래서 제곱근은 요번 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에 오늘 화요일이랑 목요일까지 해서 제곱근을 빠르게 끝낼 거고요. 너무 빠른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곱셈 공식을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외우세요. 네.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 날 공식 시험 보겠죠. 네. 미리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일주일 뒤에 본다는 얘기를. 선생님 시험도 이렇게 빡세게 보면 혼나요. 공식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빡시니? 빡시죠.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빠르게. 뭐 그래도 한번 들었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시작하기도 전에 하품을 하시고, 네, 아직 제곱근도 안 읽었는데, 네. 글자도 안 읽었는데 지금 하품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곱이랑 근이라는 게 합쳐져서 제곱근이 된 거죠. 의미 자체는 2의 제곱은 4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은 2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곱이라는 의미인 거고, 자, 4가 뭘 제곱해서 2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뭐의 제곱근, 여기서는 4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자,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네, 2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의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이 4의 제곱근에 대해서 푼 거고,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x의 제곱은 4 이렇게 쓴 거죠. 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얘랑.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식과 문장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풀어주시면은 문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배우셨으니까 좀 더 빨리 얘기를 해본다면 모모의 제곱근일 때에는 계산 방식은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숫자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이면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이면 되는 거죠. 네, 의미 자체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특징이 있었죠?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 되면, 그러면은 2의 제곱이면 이 지수랑 루트를 소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뭐의 제곱근이란 말이 있으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인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여기 있는 거 계산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저 문장이랑 저 기호만 확인해 주시면 풀 수 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루트의 특징이 있죠. 루트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이나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루트 밖으로 숫자가 이렇게 꺼내지잖아요. 네, 무조건 양수만 나올 수 있어요.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 문제 풀 때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루트 밖으로는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돼. 음수는 절대 나올 수 없어. 왜냐면 음수가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네, 쉽게 이따가 기호를 바꾸는, 부호를 바꾸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피타고라스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다 여기 있는 제곱근을 이용한 거다. 피타고라스의 공식이 뭐였어요?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네, 밑변의 제곱이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요걸 생각하신다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얘는 4칸이고 얘는 3칸이고 3, 4, 5라는 거 피타고라스의 수도 기억나요?
피타고라스의 수 뭐 있었죠? 52, 14? 3, 4, 5랑 52, 13이랑 7, 10, 뭐, 10, 뭐, 네. 8, 15, 17이랑 아까 저거였어. 7, 24, 25랑 기억나요? 에이. 뭐가 A야? 안 나요? 아 이거 알아두시면 편해요. 여기 어차피 계속 나와. 피타고라스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셔도 지금이라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나오니까요. 자 원래 이 제곱근을 배우면 피타고라스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요 길이 구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 좋아. 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 빗변의 제곱인 거죠. 그럼 빗변의 제곱이 2니까요. 자, 요 빗변의 제곱이 2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모의 제곱근인 요건 거야. 빗변이 지금 x인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저 모양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곱을 없애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아까 모모의 제곱근이랑 이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x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 2학년 때는 자연수만 낼 수 있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 수만 외웠으면 다 풀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3학년 1학기 때도 나오고 3학년 2학기 때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이 빗변의 길이가 무리수인 거지. 네, 루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루트 2, 뭐 루트 6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익히기는 여러분들이 풀 거니까 안 풀 거예요. 네, 문제 푸는 거는 다 냅둘 거고 계산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을 다시 얘기해 보면 4의 제곱근 다시 얘기할게요. 4의 제곱근이 있는데 답이 아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였어. 자, 이 플러스 2가 4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4의 음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개 합쳐서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죠. 제곱근 4랑 4의 제곱근은 다른 얘기다. 4의 제곱근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고, 제곱근 4, 제곱근이 앞에 붙으면 그냥 루트만 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표시가 우리가 읽을 때 루트라고도 있고 근호라고도 있고 제곱근이라고도 있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제곱근이란 말은 얘 때문에 헷갈려서 잘 안 쓰는 것 뿐이야. 보통 그냥 루트라고 읽죠. 그 다음에 근호라고도 얘기하고. 네, 근데 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여기 있는 걸 이제 개념 적용을 제가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이고,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이고, 제곱근 4니까 그냥 2다. 이렇게. 어차피 플러스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네. 똑같은 얘기니까 2나 플러스 2나. 36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플러스 6이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6이고 제곱근 36은 6이다. 0은 그냥 0이다. 똑같아요. 자, 7의 제곱근은 49죠. 49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7 7 이렇게 되겠죠. 얘도 제곱을 먼저 해야죠. 25의 제곱근이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5 이렇게 이 용어에 맞춰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요걸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이 용어들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거기까지 잠깐 얘기를 했고요. 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곱근의 성질,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A를 2라고 가정하고,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면 루트 2의 제곱이죠. 자, 원래는 그냥 여기 있는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면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를 생각해 보시면 루트 2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게 제곱이거든요. 자, 루트끼리는 곱하기가 가능하니까 네, 두 개 곱하면 루트 4가 되는데 루트 4가 네, 루트 2의 제곱이어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곱이랑 루트를 없앤 거랑 같은 거잖아.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쓴 요 계산 과정은 필요가 없는 과정이야. 그냥 니네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것 뿐인 거지. 안 써도 돼요.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이 중간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얘 방금 위에 있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제곱이랑 루트 없애서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게 중요한 얘기죠. 가로 2번. 네. 양수일 때, 그러니까 A가 양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A는 음수란 얘기잖아요. 네. 자, 요 밑에가 이렇게 가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 하나는 이렇게 써 있고 하나는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생각하신다면 이 제곱 밑에가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질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양수였죠? 양수는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A가 지금 음수였죠? 음수일 때만 그대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걸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루트는 꺼내지는 게 무조건 뭐로만 꺼내져야 된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양수로만 꺼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꺼냈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마이너스 A가 음수인데 꺼내지니까 음수잖아. 양수만 꺼내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는 거예요. 네, 양수만 꺼내질 수 있는 거야. 루트 밖으로는. 음수는 절대 꺼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죠. 여기는. 요거는 좀 하고 갈까요? 왼쪽 것만.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바로 계산하시면 제곱이랑 루트 없애서 8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얘는 분배 법칙을 해서 플러스 7이 되는 거고,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서 4가 되는 거고, 얘도 그대로 꺼냈는데 음수가 꺼내졌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고. 네, 이 순서입니다.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지연아! 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2-1번에서 나와 있는 거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었죠? 요 마이너스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한다. 그러니까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고 5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도 마지막이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을 하시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이 될 텐데 마이너스를 이제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서 11인데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자, 얘도 그대로 꺼내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음수가 꺼내졌으니까 마이너스 곱할 건데 또 있으니까 또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4번 이해돼요? 요걸 먼저 계산해서 꺼내고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곱하시면 돼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호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3-1번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각자 하시는 거예요. 네, 더하기나 빼기로 돼 있을 때에는 각자 계산하셔서 더하기 빼기 하셔라. 자, 나누기도 우선 각자 꺼내신 다음에 나누기 하셔라. 네,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자, 그 다음 어디까지 먼저 설명해야 되니? 근데 제곱분의 우선은 12페이지까지 하고 문제 좀 풀면 되겠죠? 네, 14페이지까지 13페이지까지. 자, 대소관계 나왔습니다. 자,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루트끼리는 큰 숫자가 더 크다. 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유리수랑 무리수를 비교를 할 때에는 얘는 루트가 없고 얘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2는 루트 4랑 같으니까 네. 루트로 바꿔주고 비교하시면 네, 2가 더 크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요. 죽여? 3분의 1이 말어? 네. 자, 음수일 때는 뭐예요? 작은 숫자가 더 크죠. 마이너스가 있구나. 그게 내가 읽었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되는 게 값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루트 1, 이건 1이니까 루트 4는 2니까 루트 9는 3이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루트 2랑 루트 3은 네, 지금 1점 몇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루트 5부터 루트 8은 2점 몇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커도 내가 루트 55라고 했어. 그럼 얘는 몇 정도 되죠? 7.5. 네, 루트 49보다는 크고 루트 64보단 작으니까 얘가 7이고 얘가 8이어서 7점 몇이 된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대소관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개념 알기 이건 또 뭐야? 쓸데기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네요. 자, 이제 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요. 네, 어느 정도 푸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앞에 얘기한 거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루트 안에 양수냐 음수냐 네, 아까 얘기했잖아.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그대로 꺼내고 마이너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숫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쉽지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문자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미 다 얘기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 있는 거 볼게요. A가 양수야. 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걸 확인을 해놓고 문제를 풀 때 이거 꼭 써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걸 쓰고 답을 쓰는 거예요. 네, 이걸 안 쓰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A가 음수이면 얘가 꺼내지면서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A라고 꺼내졌는데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네, 그래서 A 자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자, 개념도 알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걸 보고 자, A-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A-B가 양수면 자,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죠. 여기 보시면 갖다 표시 왜 했을까요? 0을 제곱하면 0이 돼요. 갖다 표시 왜 했을까? 얘한테 지금 마이너스 0은 없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3번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양수일 수도 있고. 근데 하루일 수도 있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잖아. 근데 양수일 때나 0일 때는 부호도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야. 양수이더라고. 두 번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0이거나 양수일 때는 얘를 그대로 꺼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a-b가 음수일 때는 얘를 꺼낸 후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 왼쪽 거는 제가 다 같이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신다면, a가 양수면 2a도 양수죠. 네, 2를 곱해봤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럼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시면 됩니다. 자, a가 음수면 2a도 음수겠죠. 네, 그러니까 이 표시 하시고 그대로 꺼낸 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a가 양수면 마이너스 2a는 음수겠죠. 네, 얘가 음수죠. 지금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를 곱했죠. 그래서 2a가 되는 겁니다. 예. 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a는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꺼낸 거죠. 답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됩니다. 자, 제곱 밑에 가로가 양수냐 음수냐만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꺼내 주셔야 된다. 이해되고 계신가요? 요게 제일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요거 잘 알고 계셔야지 제곱근을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봅니다. 예. 넘어가도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게 되면 2-1번도 이 가로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a-2가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하는데 그걸 얘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2를 이쪽으로 넘기면 a-2는 양수라는 게 보일 거고,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서 a-2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a-2가 되려면 얘를 넘기니까 a-2가 음수라는 걸 알았고요. 자, 음수니까 a-2를 쓰고 마이너스를 붙였죠. 분배 법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되는 거다. 와, 이거지. 자, 혹시 헷갈린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옆에 거 하나 더 풀 거니까 얘기해 주시고. 헷갈린다. 자, 그럼 옆에 거는 승덕이가 풀게요. 아, 네. 왜요? 좋아요. 왜요? 헷갈린다며요. 자, 헷갈린다. 자, x-3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두 개. 예. 와. 음수요. 네, x-3이 얘가 넘어가니까 음수죠. 음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답이 X 뭐예요? 플러스 3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안 해요. 아, 재미없어. 네, 안 자, 풀어줘요? 넘어갈게요. 아, 왜안 네, 자, 풀어줘요? 네가 풀어야 되니까요. 오. 자, 그 다음에 제곱수를 이용하여 근을 없애기. 자, 근을 없애는 거 뭐 아까 이미 얘기를 해버렸죠? 네, 제곱이랑 루트는 그냥 없어질 수 있다.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여기는.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문제로 바로 보면 되겠네요. 자, 3-1번을 보시면, 자, 루트 14-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할 건데 x도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요 값은 루트 9나 루트 4나 루트 1이 돼야지 3이나 2나 1이 돼서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려면 x에 뭐 들어가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루트 9가 되려면 x에다가 5가 들어가야 되고, 루트 4가 되려면 10이 들어가야 되고, 1이 되려면 13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여기 16은 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서 x도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x의 값을 쓰면 되겠네요. 가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닌 것 같죠? 5랑
네, 그 다음에 10이랑 13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루트 5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될 때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 가장 작은 거니까 얘한테 더해서 가장 작은 제곱되는 수는 루트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4가 들어가야 된다. 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1번. 자, 루트 12x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원래 여기 1이 써 있는 거죠. 짝수가 안 되니까 얘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 3을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각자 꺼내주면 얘는 2랑 3으로 나와서 6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요? 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죠? 군배? 아,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죠? 얘를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우리는. 군배? 완전 제곱수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의 첫 단원에 배우는 완전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에 소인수분해 배우잖아. 거기에서 배우는 완전 모르겠는데. 완전 제곱수 기억 안 나요? 네, 완전 모르겠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계속 많이 나와요. 완전 제곱수는 뭐냐면 소인수분해에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네, 지수가 짝수가 되면 완전 제곱수예요.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해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소인수분해 한 거에 지수가 짝수가 돼야지만 완전 제곱수가 된다. 지수가 홀수면 완전 제곱수가 안 된다. 한마디로 지금 루트 밖으로 꺼내주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를 지수가 짝수가 되는 완전 제곱수로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x는 뭐야? 3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너무 어려운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입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게 한다. 자, 저 말이 꼭 있어야지만 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뭘 곱할 거야.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목적은 뭐야? 지수가 짝수가 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3을 곱하죠. 근데 원래 3은 3 곱하기 1의 제곱이에요. 네. 어차피 1은 나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가장 작은 수라고 얘기를 했냐면 꺼내질 수 있는 자연수는 많아. 왜냐면 3만 곱해지고 2의 제곱이어도 되니까요. 네. 3만 곱해지고 3의 제곱이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저 말이 안 써 있으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써 있을 때는 가장 작은 것만 하나만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 왜 얘기하냐면 뒤에 가면 어려운 문제 요 말 때문에 푸는 문제들이 많아. 제곱근에서. 네,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처럼 이 순서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로 작은 거, 얘가 세 번째로 작은 거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해본 거고요. 자, 어디까지 오늘 설명하면 좋을까? 제곱근표, 대소관계, 나도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하면 덧셈 뺄셈 전까지네요. 다 하면 되겠네. 하나, 너무 많은 둘, 것 같아요. 셋, 네 개. 4개 설명하면 되는데 4개? 수업이 언제 끝나죠? 10시. 아니다 지금. 아, 네 55분 아니에요. 55분. 네. 1시간이 더 남았어. 55분에 끝나요. 네. 5분 남았다. 자, 이제
설명을 마지막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유형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문제 풀게요. 그냥. 네. 자, 무리수와 실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걸 이제 수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숫자를 줄여서 실수라고 얘기하고, 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분이 되고, 예, 미스테이크. 여기서 말하는 무리수가 우리가 방금 얘기한 루트고, 유리수는 다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이 되고, 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 소수고, 와. 정수는 또 자연수랑 네, 그 다음에 0이랑 분수. 음의 정수로 구분이 되고, 자연수는 또 다시 1이랑 소수랑 3이랑 합성수로 구분이 되고. 기억이 나실까요? 1이랑 2랑 3이랑 게 아니에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의 위주인 거고, 2학년 때 배운 게 요거죠? 우리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네, 소수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구분되는데, 유한소수가 유리수고,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구분되는데, 순환소수도 유리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2학년 때는 대표적으로 파이였는데, 여기서는 무리수인 루트 값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소수 다 기억해요? 문제 풀다 가끔 이렇게 나와요. 네, 순환소수 아셔야 돼요. 꺼내는 거 기억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0.12땡 이렇게 하면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90분의 11. 네, 90분의 12 빼기 1이어서 1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것만 아셔도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요거 얘기해봤고요. 자, 밑에 실수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 요거 중학교 때는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실수의 분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서 이제 복수수라는 걸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허수라는 게 또 생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6개월 뒤에 배우겠죠?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제곱근의 대소관계 뭐 이건 뭔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외우지 않으시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힘들겠죠. 잘 안 외우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 네, 외우시라고요. 아시겠죠? 전 아니에요. 네, 개념을 외우셔야지 이런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보시면. 자, 그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곱근 표. 자, 제곱근 표 보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책의 맨 뒤에 항상 있잖아요. 네, 진도부 맨 뒤에 보면은 제곱근 표가 항상 있죠. 여기도 있어요. 네. 자, 보는 방식은 이런 거죠. 루트 1. 여기 나와 있는 3호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소수점 뒤에 한 자리만 남겨두시고, 요 앞에가 세로에서 찾는 거고요. 요거를 가로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세로에서 1.3, 가로에서 5. 그러면 두 개가 만나는 위치가 1.16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제곱근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뭐예요? 제곱근표는 숫자가 1부터 99.9까지만 있어요. 네, 자, 이 넘어가는 숫자나 1보다 작은 숫자는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방금 이 숫자를 기준으로 루트 135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소수점이 원래 지금 찍혀 있는 게 여기 찍혀 있으니까 짝수칸을 움직여서 변형을 시키는 거야. 무조건 짝. 그래서 네, 짝수칸. 왜냐면 네. 100이나 만이 돼야지 루트 밖으로 10이나 100으로 꺼낼 수 있어요. 1000은 못 꺼내죠. 남는 게 생겨. 네. 1000은 10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짝수칸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35 곱하기 100이라고 식을 바꿔서 쓰셔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1.35는 여기서 구해놨죠? 네, 그러니까 100은 꺼내면 10이 될 거고 1.162가 되니까 곱해서 11.62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00단위가 넘어가도 이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 이게 0.01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루트 0.0135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소수점이 이쪽으로 두 칸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얘는 식을 변형하면 뭐예요? 1.35 곱하기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꺼내지면 10분의 1이 꺼내질 거고요. 얘는 똑같이 1.16이니까 10분의 1을 곱하면 소수점이 이쪽으로 한 칸 가야죠. 그러니까 답이 0.116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제 대소관계까지 얘기하면 설명이 끝나겠네요. 오,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 책에는 있네요. 신도가 너무 네, 많이 요거 아마 다음 시간에 많이 설명해야 될 거예요. 나가요. 네, 저 문제는. 자, 이제 마지막 실수의 대소관계. 진도가 너무 자, 실수의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대소관계를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죠. 여기에서 실수와 수직선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네, 실수와 수직선에서는 여기서도 피타고라스가 사용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한 칸을 1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하면 여기가 루트 2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여기 있는 Q의 좌표랑 P의 좌표의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지름이 루트 2란 얘기니까 요것도 반지름이 되고 요것도 반지름이 된다. 시작하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Q를 표현하면 Q는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플러스고 그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Q 가로하고 루트 2. 0은 표시 안 해요. 네. 근데 0을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 중심점이 꼭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긴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중심점이 2였다면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것 뿐이지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가는 P는 자, 0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고 그 길이가 루트 2가 돼서 P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점의 위치를 찍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정수에서 무리수만큼 간 걸로 표현한 거야, 그냥. 그래야지만 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수직선에서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라고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5라는 거 피타고라스 하시면 구할 수 있지만 외워두시면 편하니까. 그 다음에 세 칸의 대각선은 루트 1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길이도 알아두시면 계산하실 때 좀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해봤고요. 요거는 문제를 좀 같이 하고 갈까요? 확인을 하고. 자, 1-1번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 A 선분 AC가 뭐냐? 그러면 얘가 두 칸의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길이는 루트 5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외워놨다면.
모르시면 공식을 써야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어서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네, 계산을 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p에 대응하는 수, 그래서 p의 좌표는 항상 p를 쓰시고 가로를 하시고 원의 중심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 숫자를 쓰는 거고요. p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고 루트 5. q는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5.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네. 요거. 자, 이렇게 쓴다. 다음 2-1번. 요것도 얘기는 해야 돼요. 이게 말장난하는 게 여기서도 이제 이어지죠.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틀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거 나중에 뭐 시험을 본다던가 하면 계산해서 틀리는 것보다 이런 말 틀리는 게 더 많아요. 네, 솔직히. 니네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자,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수직선은 유리수만으로 다 메울 수 없어요. 무리수만 가지고도 다 메울 수 없어. 수직선은 실수로만 메울 수 있어요. 와. 근데 아까 이제 앞에서 배운 걸 생각하면 실수가 뭐랑 합쳐진 거냐면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진 게 실수야.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져 있어야지만 수직선은 다 메꿀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울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네, 유리수와 무리수만 가지고 다 메울 수 있습니다.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실수에 대응된다. 맞는 얘기죠. 무조건 점은 다 실수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네, 맞죠. 요 말은 실수라고 써있어도 맞는 얘기고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수랑 수 사이에는 무조건 유리수도 많고 무리수도 많고 네, 실수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풀어봤고요. 저 말고도 네, 또 추가적으로 다 말 바꿔서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면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소관계. 네, 대소관계 얘기를 했는데 대소관계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음수일 때는 작은 게 큰 거고 네, 양수일 때는 큰 게 큰 거고 자,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가 따로따로 돼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자,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랑 마이너스 5랑 자, 원래 그냥 암산으로 생각하신다면 얘가 2점 몇이죠? 루트 5가 2 더하면 마이너스 4점 몇이죠? 그리고 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점 몇이 무조건 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9랑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루트 5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식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고 무리수끼리는 무리수끼리 넘겨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왼쪽 거는 같이 할게요. 얘는 뭐 크게 고민할 게 없죠. 얘랑 똑같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루트 5랑 2랑 비교하면 되는데 2가 루트 4니까 네,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얘도 3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5만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크겠죠. 자, 얘도 루트 2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4가 더 크겠죠. 얘는 이걸 넘기면 다시 쓰면 3이 루트 3이랑 비교하는 건데 3이 루트 9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겠죠. 자, 이렇게 밑에 5, 6번도 있었네. 자, 얘도 이거 넘기면 3이죠. 그러니까 루트 9여서 오른쪽이 크고요. 얘는 똑같으면 넘겨서 없애주시면 되니까 루트 7쪽이 크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예. 우선은
24페이지까지는 안 푸셔도 될 것 같고 23페이지까지 먼저 풀어주시고요. 이따가 숙제는 네 23페이지 다 끝난 다음에 개념들이 어차피 낼 거거든요. 근데 첫날이니까 한 2장만 낼게요. 도장이 2페이지예요, 아니면? 4페이지야. 아 개념들이는 그냥 연산하는 게 위주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문제들만 있는 거여서 한 페이지 푸는데 금방 풉니다. 그래서 4페이지만 최대한 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를 사용하여 몇 쪽에 몇 번? 20쪽에 3번이요. 20쪽에 3번. 3번에 4번. 20쪽에 3번에 4번. 4번. 요 말이야.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 아니죠. 방금 네가 얘기한 루트 4는 유리수잖아요. 근호를 사용했지만 유리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